가족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큰돈을 맡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투자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65세 강은자 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착한 사위를 믿고 노후 자금 2억 원을 맡겼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은자 65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두 자녀를 키워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켰다. 퇴직 후 그녀의 유일한 낙은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은자에게 사위 이도현 38은 언제나 든든한 존재였다. 성실하고 다정한 회사원으로 늘 장모를 챙겼다. 어느 날 도현은 말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개발 쪽에 좋은 투자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가족을 믿었다. 그래, 도현 씨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맡겨보지 뭐. 그렇게 그녀의 노후 자금 2억 원이 도현의 계좌로 이체됐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다. 도현은 매달 수익금이라며 100만 원씩 은자에게 건넸다. 어머니, 투자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원금의 2배는 받으실 겁니다. 은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혹시나 했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도현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수익금 지급도 끊겼다. 불안해진 은자는 딸에게 물었다. 도현 씨 요즘 바쁜가 보구나. 투자건은 어떻게 되고 있니? 딸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무슨 투자요? 우리 남편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은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도현 씨가 부동산 개발 투자한다고 해서 2억을.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도현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빚을 메우기 위해 장모의 돈까지 손을 댄 것이었다. 그가 건넨 수익금은 은자 자신의 원금 일부를 되돌려준 것에 불과했다. 남은 돈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넘어간 뒤였다. 딸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은자의 마음속 상처는 돈보다 깊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었다. 그녀는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은자는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지만 가족 간거래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손녀를 보는 것마저 미안하고 부끄러워 발걸음이 멀어졌다. 노후의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은자는 매일 밤 후회했다. 서류 한 장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자신을, 계약서도 없이 맡겼던 경솔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믿고 판단력을 잃었던 자신을. 몇 달이 지나도 수익 소식은 없었다. 도현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딸 수진 36마저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 도현이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어느 날 은자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는다. 이도현 씨,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통장에는 영원히 찍혀 있었다. 평생 쌓은 노후의 안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은자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도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도현이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빚이 너무 많아서. 은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사위를 믿었던 것도 모자라 딸마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배신감을 2배로 키웠다. 다음 날 은자는 경찰서를 찾았다. 제 돈 2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인데 그런 게 필요한 줄 몰랐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지만 서류 없이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도현 씨 재산은 가압류 상태라 회수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은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지만 답은 같았다. 가족 간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설령 소송을 한다 해도
도연 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은자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을 끊었고 하루 2끼로 줄였다. 살던 아파트는 월세가 밀려 나와야 했다. 수지는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은자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지. 내 인생을 망친 건 도연만이 아니야.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교사가 사위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연락을 끊었다. 어느 날 은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족 간 금융사기 예방 게시글을 봤다. 거기엔 그녀와 똑같은 피해 사례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다. 가족이라도 투자는 반드시 서류로 제3자 검증을 거쳐라. 너무 늦은 충고였다. 은자는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다. 노후의 안전망은 사라졌고 가족에 대한 믿음도 깨졌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도연은 결국 잠적했다. 수지는 눈물로 사죄하며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은자는 울지 않았다. 내가 그 아이를 믿은 만큼 내 손으로 끝을 봐야지. 그녀는 직접 법률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냉정했다. 계좌이체에 동의하셨다면 투자 실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망은 분노로 변했다. 은자는 도연의 흔적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우연히 SNS에서 도연의 사진을 발견했다.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진 속 도연은 화려한 리조트 수영장가에서 칵테일을 들고 있었다. 댓글에는 축하해요, 성공하세요 라는 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의 2억으로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은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 사람이 태국에 있어요. 제발 잡아주세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범죄자인도 협정이 있어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사기죄 입증도 안 된 상태에서는. 은자는 주저앉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모은 돈을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녀는 국제형사기구, 외교부, 법무부를 전전했다. 하지만 어디서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가족 간거래, 증빙 서류 부재, 해외 도피라는 3가지 장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설령 도연 씨를 찾아도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은자는 매일 밤 도연의 SNS를 들여다봤다. 태국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새로 만난 사람들과의 파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돈이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다. 어느 날 은자는 금융감독원 사이버 신고센터에 도연의 SNS 화면을 캡처해 제보했다. 이 사람이 제 노후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회신은 예상대로였다. 민사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며 형사 고소는 경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자는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다. 거기에는 그녀처럼 가족에게 사기당한 노인들이 수십 명 있었다. 아들한테 당했어요. 며느리가 투자한다더니 조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가족을 믿었다가 노후를 잃었다는. 모임 대표는 말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입증이 어렵고 해외 도피자는 추적도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뿐입니다. 은자는 고개를 들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였다. 도연을 잡을 수 없다면 최소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은자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현지에서 그녀는 어렵게 도연의 사업장을 찾아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모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세상은 원래 이런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내게 남긴 빚의 증거야. 이제 끝까지 간다. 그녀는 현지 한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도연의 불법 송금 기록이 드러났다. 방콕의 허름한 한인 변호사 사무실. 은자는 가져온 모든 자료를 책상에 펼쳤다. 계좌 이체 내역, 도연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 캡처 화면들. 변호사 김상우 52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매우 낮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사법 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가족 간거래는. 알아요. 은자가 끊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제 돈으로 여기서 사업하는 걸.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일단 현지 경찰에 신고부터 해봅시다. 불법 체류나 사업자 등록 문제라도 걸리면 압박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은자는 도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한인회 사람들과 함께였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장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여기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은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송금한 기록을 다 확보했어. 한국 검찰에도 자료를 넘겼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무슨 말씀을? 당신 명의 태국 계좌로 1억 5천이 들어간 거 알아. 회사 횡령금이랑 내 돈이 섞여 있더라고. 이게 국제자금 세탁으로 걸리면 당신 여기서도 못 버텨. 사실 은자는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제보는 했지만 실제 조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은자는 작성해 온 합의서를 내밀었다. 당신 사업장 지분 50%를 내게 넘겨.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갚아. 안 그러면 태국 경찰과 한국 검찰 양쪽에 다 넘긴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이건 너무. 2억을 한 번에 달라는 것보다 나은 조건이야. 결국 도연은 서명했다. 하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조차 지킬 보장이 없다는 걸. 태국에서의 법적 효력도 불확실하고 도연이 다시 도주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귀국길, 은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녀가 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항공료, 변호사 비용, 체류비,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무엇보다 그녀는 깨달았다. 일반 노인이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1년의 싸움 끝에 은자는 일부 금액을 되찾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값진 것은 신뢰의 무게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사람은 사랑으로도 무너지고 돈으로도 무너진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의지야. 은자는 남은 돈으로 작은 독서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원금의 30%에 불과했다. 6천만 원. 2억을 잃고 1년을 싸워 겨우 찾아낸 금액이었다. 변호사 비용, 태국 왕복 경비, 소송 비용까지 빼면 실제 손에 쥔 돈은 4천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독서 카페에 다시 봄은 작지만 아늑했다. 은자는 직접 고른 책들로 서가를 채웠다. 노년 재테크, 금융사기 예방, 법률 상식 같은 실용서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손님들, 특히 같은 세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저도 당했어요. 가족한테. 처음엔 부끄러워 말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들이 빚 갚는다고. 조카가 사업자금 빌려달라더니.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은자는 매주 금요일 오후 카페에서 노후 자산 지키기 모임을 열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공부하고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가족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투자 제안을 받으면 72시간은 생각하세요. 큰돈은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확인하세요. 딸 수지는 이혼 후 홀로 손녀를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카페를 찾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자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아. 하지만 너도 피해자야. 나도 이제 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갔다. 은자는 손녀를 가끔 카페로 불렀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조금씩 되찾았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제 친구가 아들한테 투자하라고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일단 72시간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그녀는 직접 만든 투자 사기 예방 10계명을 건넸다. 은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검증은 더 소중하다. 카페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였다. 은자가 직접 쓴 글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극적으로 일부 돈을 되찾는 것으로 끝났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납니다. 법적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의 도피씨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해외까지 쫓아가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사전 예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류 작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라면 3일을 기다려줍니다. 진짜 믿을 사람이라면 전문가 검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검증 없이 맡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영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시니어 정보 시대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